여러분은 한일전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각자 떠올리는 한일전의 장면이 다르지만 한일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똑같을 것 같은데요. 일본과 얽힌 순환과 치욕의 역사 때문인지 일본에게는 절대 지면 안 된다! 이런 승부욕을 뜨겁게 불태우기도 하는데요. 생각만으로도 모든 이들의 마음을 들끓게 만드는 한국과 일본의 경기. 최근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공개된 무기체계 때문에 방산업계에서도 한일전 이야기가 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비슷한 시기에 공개한 한 무기체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2020년) 말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는 진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1월 10일, 일본은 10월 14일로 비슷한 시기에 진수식이 진행되면서 그 관심이 다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두 잠수함 모두 3,000톤급의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일 양국의 잠수함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지난해 공개된 신형 잠수함, 우리나라의 안무함과 일본의 타이게이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무함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인데요. 이 안무함이라는 함명은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사용해온 해군의 전통에 따라 봉오동과 송한리 전투 지역인 이 안무장군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 군의 협력으로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 음파 탐지기 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를 탑재하며 전체 국산화 비율이 무려 7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후 2차 사업과 3차 사업에서는 국산화율을 각각 80% 그리고 90%로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게이 역시 3,000톤급의 잠수함으로 기존에 운용 중이던 소류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되었다고 합니다. 큰 고래라는 뜻을 가진 이 타이게이라는 함명은 해상, 수중 국물 이름, 두상 국물의 이름을 부여하는 표준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안무함과 비슷한 스펙을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이 차이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잠수함은 물 위에 떠서 움직일 때는 디젤 엔진으로, 물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 전지로 기동하는데요. 다만 디젤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전해둔 전기가 부족하면 다시 수면에 가까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때 잠수함이 적에게 발각되기 쉬운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안무함은 이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해 ARP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ARP는 내부 공기 공급이 불가능한 잠수함의 수중 운용 환경에서 담항 중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추진 시스템으로 잠수함이 추가적인 산소 공급이 없어도 수중에서 더 길게 잠항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ARP를 탑재한 국내 최초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연속 운전 시험 평가에서 놀라지 마세요. 세계 최장기 연속 운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산 안창호함의 ARP 시스템에는 국산화에 성공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됐는데요. 이 연료전지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3,000톤급 중형 잠수함에는 세계 최초로 탑재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ARP로도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원자력 잠수함에 비해서 잠항 기간이 짧다는 그런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이에 일본에서는 디젤 잠수함의 제한된 잠항 능력을 극복하기 위해 재래식 잠수함에 사용되던 이 납축 전지를 리튬 전지로 교체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잠수함의 배터리만 교체할 경우 납축 전지에 맞춰져 있는 기존의 전력 시스템과 디젤 엔진이 리튬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온전히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일본은 이 리튬 전지의 장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신형 스노클 체계와 고출력 디젤 발전기 연구도 동시에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존 소류급보다 흡기 및 배기 능력이 향상
사용됨은 물론이고요. 악천 후 대응 능력이 높으면서도 새로운 스노클 체계를 개발했는데요. 그 스노클 체계를 최초로 탑재한 것이 바로 타이게이입니다. 타이게이가 기존의 소류급과 비교해 외형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급으로 분류된 것, 이러한 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가격이 높고 물에 닿았을 때 폭발 위험이나 엄청난 발열로 인해 제대로 된 냉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미 잠수함 탑재용 리튬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20년 9월 우리 군은 잠수함용 리튬 전지 개발에 성공! 올해 2021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잠수함에 탑재할 시제품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밀폐된 공간인 잠수함에 적용되는 만큼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육상에서 잠수함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최종 평가를 마친 뒤에 잠수함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완성이 아닌 이 완벽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장인정신, 이거 저만 느껴지나요? 저만 느껴요? 안전성 평가를 거친 리튬 이온 전지가 최초 적용될 잠수함을 현재 장보고 3 사업의 도상 안창호급 잠수함의 2차 성능 개량 버전인 배치 2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암무함을 비롯한 배치 1 잠수함도 현재 장착된 모듈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리튬 전지를 장착하는 이 업그레이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잠수함 전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지 정말 제가 기대가 되네요. 잠깐! 이 잠수함이라고 해서 잠항 능력만 좋다면 이빨 빠진 상어나 다름없겠죠. 결국 잠수함도 강력한 무기 체계인 만큼 화력 체계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안무함과 이 타이게이 모두 현존하는 어뢰 발사관 가운데 가장 첨단 기술인 ATP 방식의 어뢰 발사관 6기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ATP가 뭐예요? ATP는 처음 들어봐요. 어뢰의 경우 우리나라는 50km까지 유선 유도가 가능한 중어뢰, 범상어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21인치 어뢰 활용이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실전 배치를 사용해온 기존의 89식 중어뢰를 대체해 추진체 정숙성과 장거리 항주력이 강화된 18식 어뢰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우리나라가 아니죠. 지난 화에 소개했던 것처럼 화력의 민족답게 우리나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잠수함에서도 탄도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게 수직 미사일 발사관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라다급을 제외하면 DLS를 탑재한 유일한 기대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더 나아가 올해 초 국산 SLBM의 지상 사출 시험을 완료하고 연내에 최종 단계인 수중 잠수함 발사 시험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8번째 SLBM 개발국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잠수함의 화력 비교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떤 잠수함이 더 마음에 드세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오로지 5개 나라밖에 없는 잠수함 수출국이라고 해요. 대외적으로 뛰어난 잠수함 건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래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해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던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서 2011년에는 독일과의 무철 경쟁을 이기고 인도네시아에 첫 잠수함을 수출했던 사례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2019년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세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키며 잠수함 수출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지난 3월 17일에 알루고로함 인도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죠. 사실요, 오늘 주제가 잠수함 한정이긴 하지만 모든 군사 무기 체계 중에 가장 의미스러운 게 잠수함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베일에 가려진 내용이 너무 많아서 풍성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큰데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기밀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뿌듯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잠수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한 이미지를 살펴보시면서 전술적인 사유로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의 상상과 추측을 더하다 보면 더욱 재미있는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제가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나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비영이 아니 겸중이. 여러분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야 또 만날 수 있어요.